그동안 술주법에서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월세 5%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방송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그동안 방송한 내용들을 총 정리했어요. 임대인이 월세 5% 올려달라고 하면 임차인이 응해야 하는지, 월세 5% 올려달라고 하면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환산보증금 초과는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이 월세 올려달라고 하는 대로 다 올려줘야 하는지, 반대로 임차인은 월세를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는지, 월세 5% 초과 인상 못한다면 그러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계약 갱신할 때마다 월세 5% 자동 인상한다는 특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월세 증액에 대해서는 1년에 5%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신데요. 임대인이 5%를 증액하자고 하는데 임차인이 싫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저희들이 가장 많이 상담받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법에서는 이런 경우 정감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지 정감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말만 한다고 해서 바로 정의되는 거 아니고요. 합의하되 협의의 상한을 정해둔 거거든요. 그럼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협의가 안 되면 임대인이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임대료 증액에 대한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는 거고요. 증액된 금액을 얼마로 할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는 것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같이 보시겠습니다. 갱신 시 5% 상한의 의미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에 올려줘야 한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5%는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기존의 월세가 적절하지 아니함을 들어서 증액 청구를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은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증액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계약 갱신 시에 똑같은 질문이죠. 증액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료를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에 조정 신청하시거나 법원에 차임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해도 당연히 기존 월세는 잘 지급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택은 2개월치, 상가는 3개월치 미납하면 임대인이 이걸 이유로 계약 해지를 바로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네, 정리하면요. 1년에 5% 한도에서 올릴 수 있다는 거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증액을 하겠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증액 수준에 대해서 다투게 되면 신청이나 법원의 소를 통해서 증액이 필요한 사유를 입증하셔야 되고요. 위원회나 법원에서 적정 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예, 입증하는 게 그런데 조금 만만찮은 문제입니다. 저라면 감정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문제인 겁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 요구를 했을 때 그러면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까요? 결국 주변 임대료 시세 문제겠죠. 주변 임대료 딱 알아보시면요. 엄청 싸게 있는 거 맞다. 그러면 5% 범위 내에서 인상 응하는 거 맞겠는데요. 근데 문제는 임차인께서 이제 장사 안 되는 상황이라면 어쩝니까? 예, 사정을 잘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동결시키거나 인상폭을 좀 줄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임대인도 임차인이 잘 안 응하면 결국 뭐 조정 신청하거나 소송해야 되거나 이거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말 잘 하시면 인상폭을 줄여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세에 비해서 그 임대료가 그렇게 뭐 싼 게 아니고 5%까지 인상할 것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그럼 소송하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좀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사이가 나빠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송보다는 조정으로 갑시다 라고 하고 이럴 때 국가가 마련해둔 제도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을 한번 받아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감정 소모를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요,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6곳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부동산원에서도요, 서울 성동구, 고양시, 성남시, 인천, 춘천시, 대전,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울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요, 청주시, 제주시에서 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전화로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요. 그 상담을 위해서 이제 예약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적정 시세가 얼마인지를 알려면 사실은 감정 절차가 필요한데 조정에서도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상가 건물은 그렇게 감정할 수 있고 주택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마도 법원보다도 그 비용이 좀 더 경제적인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 원장님이 임차인인데 계약 기간이 곧 만료된다고 해요. 계약 갱신하려고 했는데 임대인이 기존 월세의 2배를 요구한다고 하고 응하지 않으면 계약 안 한다 했거든요.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대차라서 월세 인상할 때 5% 상한 제한이 없으니까 임대인이랑 협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삐 틀렸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응하지 않으면 계약 갱신이 안 된다? 아니에요. 주택은 1회 한해서 2년간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계약 기간 10년 동안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했다라고 해도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월세에 대한 증액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지 아니면 초과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이하다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규정 중에서 일부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월세 인상에 대해서 첫 번째 그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인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 5%라는 상한 제한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5%를 제한해서는 올릴 수 없다는 건데요. 근데 이것도 많이들 잘못 아시는 게 임대인이 그러면 5% 범위만 지키면 올리겠다고 하면 올려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협의가 안 되면 임대인이 법원을 통해서 증액을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인 경우에 환산보증금을 초과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금방 본 규정, 아까 5% 상한이 붙는 그 규정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일반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의가 돼야 되고요.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다가 증액 청구를 해야 됩니다. 법 규정 같이 보겠습니다. 10조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조세, 공과금 그 밖에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아까랑 마찬가지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아직 10년의 그 계약갱신 요구권 다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과도한 월세 증액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임대인이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월세를 올려달라고 청구를 할 거고 법원은 주변 시세 등을 감정을 통해서 적정 금액을 판결로 내줄 겁니다. 원장님께서는 소송까지 원치 않는다라고 하셔서요. 저희가 법무법인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 증명 발송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직접 내용 증명을 보내실 수도 있지만요. 변호사가 보내면 공신력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도 법적으로 뭔가 맞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검토를 받게 되고요. 법적으로 본인이 잘못 알았다 싶으면은 입장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법무법인 이름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투명하게 가격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클릭하셔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 받아보세요. 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하린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갱신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전세보증보험에서는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고 더 낮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계약을 할 때만 보증보험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세에 맞춰서 보증금 중 일부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임대인은 거부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엄밀하게 말하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말했다고 해서 바로 감액된다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예전에 계약갱신할 때 임대인이 1년에 5% 한도 내에서 증액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그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에 따라서 청구를 하면 무조건 5% 증액이 되는가요? 라는 내용을 설명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알려드렸어요. 이건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협의가 안 됐고 뭐 임차인이 싫다 아니면 그 금액 못하겠다 퍼센테이지 너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은 소송을 가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것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은 집주인들이 보증금 중에서 일부를 반환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임대차 계약이 갱신이 됐어요. 그럼 갱신되고 나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3개월 뒤에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해서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저 나갈 거니까 돈 내주세요 라고 하면 전액을 지금 구해야 되잖아요. 3개월 안에 구해야 되는데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집주인들이 항상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서 주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일시상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좀 달래주는 거죠. 저희가 보증금 중에서 일부를 돌려드릴 테니까 더 좀 사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일부를 반환해 주는 거지 반드시 시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갱신 시에 뭐 일부를 반환해 줘야 한다. 아니면 일부 감액 청구에 임대인이 반드시 응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이상 술술 풀리는 부동산법이었습니다. 임대인이 5% 월세 증액해달라고 하면 임차인은 응해줘야 되나요? 라는 술집을 방송에 대해서 임차인들 분께서 와 좋은 내용 알게 돼서 감사하다라는 댓글 많이 달아주고 계신데요. 반면에 임대인들께서는 이 법률 조항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난리십니다. 임대인님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법을 이따위로 만들었어 5% 올리려고 소송까지 해야 하면 그냥 10년간 올리지 말라는 소리네 라든지 임차인이 말도 안 되게 전세보증금 감액을 해서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역전세가 심해서 말도 안 되게 감액을 요청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분쟁이 어떤 과정으로 되는지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해서 합당한 가격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집을 매매하고 싶습니다 라고도 하시고요. 임대 3차법 문제점 많기도 하군요 라고도 하시고 계시네요. 보증금을 무조건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매년 얼마씩 정액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라고도 하시고요.
실거주를 이유로 쫓아버리는 게 답입니다. 참고로 저는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임차인이 협의를 해주겠나 라고도 하시고 있네요. 네, 법이 개판이야. 국가가 임차료를 정해버리네. 라고 하신 분도 계시네요. 또 나라에서 개인 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침범하는데 공산국가인가? 억지법 만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가격 정하고 세금은 있는 대로 거두고 국가에서 LH 통해서 주택임대를 공짜로 주든가 100원을 주든 하면 되지. 개인재산 침해를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는 국민들이 참 이렇게도 하셨네요. 결국 임대인이 올릴 방법이 없다는 거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딴 거지 같은 법이 다 있냐? 임대인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라는 글도 있고 또 임차인이 개기면 답 없단 소리 아닌가 하시는 분도 있고요. 무슨 이따구로 법이라고 5% 올리려고 배보다 큰 변호사 선임할까? 넌 개똥 같은 법. 요즘은 임차인이 갑이다. 투자 대비 2%도 안 된다 라고 하시고 그럼 나가 임대인은 국민 아니야? 임차인만 금띠 둘렀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임대인들께서 걱정하시고 한탄하시고 계신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나 마찬가지로 임대차 갱신할 때 월세를 5% 초과해서 인상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요. 5%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것조차도 주변 시세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인상 거절해버리면요. 소송을 해야 겨우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께서 화가 단단히 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월세 인상을 제한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대해서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관해서 저희 술술법에서 한번 정리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합니다. 임대인의 대응 방법은 조금 전 소개해 드렸던 임대인들의 댓글들과 그 댓글에 대해 저희가 또 답변 드린 내용을 잘 보시면 있습니다. 임대인들 댓글 중에 보면요. 보증금을 무조건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약에 매년 얼마씩 정액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라는 댓글이 바로 그 답입니다. 저희 술술법에서 답변 드린 내용 중에서 보면요. 주택임대인도 상가건물 임대인도 처음 월세 책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처음 임대차 계약할 때 갱신할 때 5% 인상한다는 특약을 넣으시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라고 해결 방법을 드리기도 했고요. 네, 참고로 임대인들 댓글과 그에 대한 답변을 더 보면요. 실거주를 이유로 쫓아내버리는 게 답이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시지만 이건 또 주택임대차에만 또 적용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 판례상 실거주를 임대인이 입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협의를 해주겠냐 하는 분도 계신데요.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조정이나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게 맞다면 임차인도 괜히 소송까지 가면서 대응할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겠죠. 참고로 처음 임대차 계약서에 갱신 시마다 월세 5% 인상한다 라는 특약을 넣으면 이후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했어도 저희 술술법에서 월세 5% 자동 인상한다는 특약을 임대차 계약서에 넣은 경우 특약이 유효할까? 라는 제목으로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귀중한 구독자님의 상담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상가 임대차 중인데 임대인이 법인이라서 자체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 특약에 매년 5% 월세 자동 인상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이 있었어. 이번에 새로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가 있는데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도 그런 조항이 있으면 손님 모시기 힘들다고 하는데 방법 있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1조에서는 차임, 보증금이 조세나 경제사정이 변해서 상당하지 않으면 증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증액 청구권이 있다는 거지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증액될 수 없다라고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다뤘었는데 안 보신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번 사건은 두 분이 애초에 임대차 계약 작성할 때 특약으로 자동으로 인상된다라는 걸 정한 케이스입니다.
구독자님의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되느냐 마느냐 하는 건데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 볼까요? 위 규정은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정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님의 경우 특약으로 미리 정했다고 했잖아요. 특약으로 정했다고 하는 것은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액을 청구한 것이 아니고요,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약대로 매년 정액이 되는 거고요, 임차인이 뒤늦게 거절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질문을 보면 사업자가 법인이라서 이제 미리 이렇게 계약서를 만들어 왔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계약서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나눠주는 형태. 이런 걸 저희는 이제 계약 중에서도 약관으로 보고요. 이런 경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약관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너무 불공정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법리가 있기는 한데, 근데 이번 사건처럼 이게 5% 자동으로 증액된다라는 게 현저하게 뭐 불공정한 약관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정한대로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임대인과 계약하려는데 매년 5% 월세 자동 인상한 그런 특약 넣자고 하면 임대인이 뭐 싫으면 안 하시면 되고, 근데 내가 뭐 장사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매년 뭐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계약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적당한 때에 이 사업체를 갖다가 다른 분한테 넘기고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신규 임차인을 구해가지고 임대인한테 주선을 해야 되거든요. 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임대인이 또 신규 임차인한테도 매년 5% 월세 자동 인상하는 특약을 넣자고 하겠죠. 틀림없이요. 그러면 신규 임차인이 과연 그분도 매년 5% 자동 인상하는 그걸 갖다가 수용할 것이냐 하면 안 할 거로 보이죠. 이번에 구독자님께서 물어보시는 내용도 신규 임차인이 구하기가 힘들더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감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권리금이 5천만 원이 되거나 또는 뭐 1억 원이 되거나 상당히 고액이 될 경우에 그런 경우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임대인이 5% 월세 자동 인상 특약을 넣자고 하면 수용할 건지 말 건지 권리금까지 생각하셔서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또 하나 문제는, 만약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매년 5% 자동 월세 인상하는 거 요구하는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되느냐 하는 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인한테 시세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월세를 불러서 그 새로 오는 임차인을 거의 쫓아내는 행위로 보면 이건 방해 행위로 봐서 이제 손해배상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연 5%씩 오르는 거를 거의 뭐 시세에 반해서 뭐 쫓아낼 정도의 목적인 행위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동 인상 퍼센테이지가 5%가 아니고 8%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라는 건데, 대구지방법원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5%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무효, 안 줘도 된다. 줬다 해도 돌려주면 된다. 근데 자동 5% 인상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구독자님 사연처럼 매년 5% 자동 인상하기로 계약을 일단 하신 이상은 임차인이 뒤늦게 차임 인상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 인상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 올리자고 요구해도 임차인이 응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시고 기존에 내던 월세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월세를 올리고 싶으시면요, 법원에 정액 청구 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인상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 각 법에서 이제 5% 상한을 정하고 있죠. 근데 이제 임대인들이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시고 답을 찾아보세요. 주택임대차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관리비에 대한 규정은 없죠. 그래서 임대인들은
관리비를 대폭 올리더라도 상관없고 임차인은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 관계는요 계약 관계거든요. 계약 관계가 뭡니까?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는 게 계약 관계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야 그게 임대차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의 내용인 관리비를 올리는 거, 그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린다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임차인이 동의를 해야 관리비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를 자동 인상한다라는 특약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관리비 인상은 법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매년 갱신할 때마다 10%씩 인상한다라고 정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계약이니까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을 하실 때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는지 잘 확인을 하시고 있다면 이제 협의를 하셔야겠죠. 만약에 관리비를 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부당하게 부과됐던 관리비였다라고 하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건물 전체를 임대를 놓으면서 본인은 7층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7층에서 발생한 전기료 그리고 수도세를 다른 임차인들에게 공용 부분 관리비인 것처럼 녹여서 청구를 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들이 그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형사적으로 사기죄도 됐고요. 민사적으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이 돼서 그 부당하게 받아간 관리비만큼 돌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인상에 대한 내용이 특약으로 적혀 있다. 그러면 실제로 관리비 산출 내역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한 뭐 증액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수정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요. 처음 임대차 계약할 때는 관리비 인상에 관한 뭐 특약이 없다가요. 갱신할 때 되니까 임대인이 갱신계약서를 작성 안 하면 이거 갱신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임차인이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뭐 작성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임대인이 가져온 갱신계약서를 보니까요. 관리비 인상 특약이 있고요. 또는 뭐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임차인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우선요,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더라도 갱신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임차인으로서는 없습니다.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고요. 나머지 내용은 최초 임대차 계약 그 내용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갱신계약서에 처음 계약할 때 없던 뭐 임대인한테만 유리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요. 임차인은 갱신계약서 체결을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관리비 인상을 해달라라고 하는데 임차인이 여기에 응하지 않게 되면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갱신을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임차인 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계약서에 얼마만큼 증액하기로 한다라는 게 사전에 약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안 지킨다. 그러면 그걸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게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효과가 생기겠죠. 계약하기 나름이니까요. 근데 그런 게 없고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를 한다. 그러면 임차인이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관리비 정도를 내고 있다면 계약을 뭐 해지당한다거나 아니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할 일은 없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요. 소규모 주택, 그러니까 뭐 예컨대 원룸이나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관리비 세부 내역 표시 의무화 조치로요. 2024년 4월 1일부터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 세부 내역을 자세히 임대인이 설명해야 될 의무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만 관리비를 세부 내역을 자세히 공개를 했었는데 이제는 소규모 주택에도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요, 관리비를 인상한다라는 특약은 없어요. 없는데 실제로 인건비나 뭐 용역비가 올라서 이걸 증액을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도저히 응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요.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을 통하거나 아니면 조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 같은 경우에는 주택은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가 있고요.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또 상가임대차 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조정을 거치셔야겠죠. 그래서 관리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뭐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다라면 관리비 인상을 인용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 술술법이었습니다. 술술 감사합니다.